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막강한 러시아군이 변변한 방어 무기도 갖추지 못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사실상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AP통신은 2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날 오전 격렬한 전투 끝에 러시아 병력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인 키이우, 그러니까 키예프 교외의 마카리우에서 몰아냈다, 쫓아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병력은 핵심 고속도로 한 곳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또 러시아 병력이 서북부 지역에서 키이우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마카리우는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2일 이 우크라이나군이 좀 더 반격에 나섰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 도시인 헤르손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헤르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되었던 곳이고요. 또 유일하게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헤르손은 러시아군이 철도 등을 이용해서 장갑차, 대포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민간 유상 업체인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요, 이 러시아군은 지난 6일 사이에 이 헤르손 공항에서 모든 군용 항공기를 철수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항공기 철수는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2차례에 걸쳐서 공항을 공격해서 이 러시아 헬리콥터 여러 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헤르손뿐만 아니라 남부 보즈네센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지역 역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이 러시아가 흑해 연안에 있는 이 오데사하고의 주요 또 원전으로 향할 때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자원군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도시 내 다리를 폭파했고 또 러시아군을 오데사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약 100km까지 후퇴를 시켰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현대전에서 이 공군력의 우위는 전황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또 적국의 군사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승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큰 저항 없이 점령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 공군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공권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공군은 왜 그러는 걸까요? 뉴욕타임스는 22일 열세인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에 반격하는 비결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력과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전투기들 간의 공중전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들을 대거 요격했고 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97대의 러시아 고정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작전 내용은 거의 대부분 비밀이라 그러면서 공격당했지만 아직도 활주로가 남아있는 서부의 활주로,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이 착륙을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대도시를 러시아군에게 내주지 않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게릴라전, 창의적인 서방 무기,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권 수호 이런 것들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전쟁의 장기화 배경에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이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매복과 소규모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약점을 계속 타격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지상군의 주력인 기갑부대를 기습한다든지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최고 사령관을 지냈던 필립 브리드러브는 우크라이나군이 뒤처지는 장비로 영리하게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육군이 이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기습과 후방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여가 다 된 지금 시점에서 이 러시아군의 패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전투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러시아군 장성은 대략 한 2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6명이 이미 최전선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는 이미 1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인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20일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서 러시아 병사가 9,681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만 6,153명이다. 이렇게 쓴 기사를 내보냈다가 급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 매체가 밝힌 사상자 수는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주 보수적으로 추산해서 밝힌 러시아 사상자 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당국은 당시 시점까지 전투에 숨진 러시아 병사는 최소 7,000명, 부상자는 2만 1,000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1일 기준 했을 때 약 1만 5천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라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겪어본 적이 없는 사상자 수라 그러면서 규모가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강한 러시아의 군사력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 앞에서 지리멸렬을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CNN은 22일 미국 전 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서투르고 체계적이지 않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러시아군을 보며 미국과 서방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출신의 마크 허틀링은 지금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전쟁의 원칙 중 하나는 통일된 명령체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격 저율, 군사물자 보급, 병력 투입 이런 것들을 누군가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총괄해야 되는데 지금의 전투 양상을 보면 러시아 최고 사령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서투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NN은 이 러시아군 장성 6명이 사살당한 것에 대해서도 퇴역 미 장군인 이 데이비드 페트로이어스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심각한 통신 문제도 지금의 교착 국면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힙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이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민간 휴대전화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통신망에 허점이 생기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활로가 생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CNN에 러시아군 병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차질이 생겼을 때 통신이 두절되니까 이 고위급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탱크와 장갑차 등을 버리고 전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보급품의 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러시아군이 3일치 이하의 탄약과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이 연료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서방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엘리엇 콘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이고 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석좌 교수인 그는 최근 애틀랜틱 몬슬리 웹사이트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미국 전쟁연구소는 최전선은 일주일이 넘게 거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점이죠. 실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사망과 부상 등으로 러시아 침략군의 거의 15%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엇 콘은 이는 침략군의 전투 능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숫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벤 하지스 예비역 준장과 네덜란드 국방대학원의 아이젠하워 석좌 교수인 줄리안 랜드리 프렌치 교수가 지난 14일 서방 정보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열람했던 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은 3월 15일이면 공격의 한계를 뜻하는 공세 종말점에 근접한다라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뭐냐면 탄약, 식량 또는 병력, 연료 이런 것들의 보급 문제, 또 방어 측의 완강한 저항, 병사들의 체력 소진과 피로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격이 힘들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1만 5천 명의 외국인 자원병뿐만 아니라 최고 성능의 대전차, 대공무기, 드론, 저격용 총 같은 전쟁의 모든 도구들을 매일 수천 대씩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작전, 배치 상황, 또 의도를 계속 감시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코온 교수, 이 코온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고문을 지냈었는데요. 코온 교수는 러시아군이 재집결에 성공해서 대규모 보급이 제기됐다는 공개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이긴다면 러시아군의 붕괴, 또 대규모 탈영, 항복과 같은 보다 뚜렷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온 교수는 푸틴은 탈출구가 필요하게 되면 알릴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까지 서방은 계속 러시아 경제를 더욱 억제하고 또 러시아군 피해 상황을 알리며 또 전범 재판소를 준비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자들을 계속 호명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이 전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